일본 속의 한국 문화. 이토 히로부미는 누구인가? 5편. 1894년 청일전쟁. 동학농민운동이 한창이던 때 고종과 민비가 동학군을 진압하려고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입니다. 이미 갑신정변 때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 땅에서 나가면서 조선의 군대를 출정시킬 때는 서로 간에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텐진조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일본에 통보하였고 일본 군대도 올라오면서 결국 우리 땅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조정이 우린 동학군과 화해했으니 너희 청나라와 일본 군대는 나가라 하자 청나라는 일본아 우리 철병하자 하는데 청나라와 전쟁할 기회를 기다리던 일본이었으니 결국은 멍청한 민비와 고종이 청일전쟁의 터전과 기회를 조선 땅에서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1895년 4월 17일) 강화조약인 시모노세키 조약의 조인 일본은 이토가 정권 대표로 나서면서 청나라의 이용장을 협상 대표로 지목해서 협상을 했는데 72세인 이용장은 회담이 진행되던 기간에 일본 극우파 청년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은 1. 청국은 조선이 완전한 독립국임을 인정한다. 2. 라오둥반도, 타이완과 펑우열도를 일본에 할양한다. 3. 보상금 2억량을 일본에 지불한다. 4. 충칭 등 4개 도시를 일본에 개방한다. 5. 일본의 최애국 대우를 부여한다. 입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의 결과를 알게 된 러시아가 가장 먼저 불만을 갖게 됩니다. 러시아 역시 라오둥반도의 위순항 같은 부동항을 갖는 것이 오랜 수건이었기 때문에 영국과 독일, 프랑스를 부추겼는데 영국은 청나라보다는 일본과 손을 잡는 것이 대아시아 정책에 유리하다고 생각했기에 빠졌습니다. 4월 23일에 일본 주재 러시아, 프랑스, 독일 대사가 각각 일본 외무처관에게 권고문을 전달합니다. 일본이 라오둥반도를 가지게 되면 청나라 수도 베이징을 위태롭게 함과 동시에 조선의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해서 동양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므로 일본은 라오둥반도의 영유를 포기하라는 권고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삼국간섭입니다. 1895년 5월 4일 이토 내각은 강요에 의해서 요동반도의 포기를 결정합니다. 청나라와 막 전쟁을 끝낸 상태에서 또다시 전쟁을 할 형편이 안 되는 상태여서 라오둥반도를 청나라에 반환하는 대신 전쟁 배상금을 3천만 냥 더 받기로 합니다. 조선공사 이노우에는 청일전쟁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조선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 했지만 삼국간섭으로 조선 내 일본의 위상이 추락하자 수세에 몰립니다. 중전 민씨는 러시아 공사 베베르를 통해 국정을 상담하기 시작했고 이때만 해도 친일파가 아니었던 친러파에 완용해 정동파가 세력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웅집을 내세운 친일 정권이 힘이 약화되고 있어서 난관에 부딪혀 있던 상황에 일본 내 여론까지 악화되자 이노우에는 조선공사에 자신의 후임으로 미우라 고로를 추천했고 이토가 이것을 승인했습니다. 내각 총리 대신 이토가 외교 전문가나 군의 고위급 장성이 아닌 일본 내에서도 끈떨어진 무사를 선택해서 무리하게 조선공사로 보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을미사변의 배후에 이토가 있다고 보는 합리적인 의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1895년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 1895년 10월 8일 새벽 6시 조선주재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의 지휘 아래 일본군 한성수비대 미야모토 다케타로 등이 경복궁에 난입하여 건천궁 곤령 앞에서 명성황후 민씨를 칼로 찔러 암살하고 시신에 석유를 뿌려 불태운 사건이다. 1895년 9월 1일 미우라 고로가 서울에 부임했지만 전임 공사 이노우에는 곧바로 귀국하지 않고 2주일 이상 일본 공사관에 머물면서 미우라와 무언가를 상의합니다. 미우라는 서울 근무 7년째인 공사관의 서기관 스기무라 우카시와 함께 일본에 불리한 조선의 정세를 단번에 역전시킬 과감한 대책을 강구했고 그것을 여우사냥이라고 불렀습니다. 미우라는 중전 민씨의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인 대원군을 앞세우기 위해 마포 공덕리 별장에 유폐되어 있던 대원군의 사람을 보내 포섭하고 일본군 수비대 장교들이 훈련시킨 조선인 훈련대를 동원하기로 합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6시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 담을 넘어 들어가서 왕비를 살해했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 낭인들과 함께 훈련대 제2대대장 우범선이 이끄는 조선 훈련대가 대원군을 태운 가마를 호위해서 함께 공화문을 통과해서 경복궁으로 들어섰습니다. 왕비의 얼굴을 모르는 일본 낭인들에게 왕비를 지목해주고 죽은 사람이 왕비임을 확인해준 사람이 바로 조선군 훈련대 중대장 구현수와 제2대대장 우범선이었습니다. 우범선 최유사는 윤유정이라는 분이 일본의 망명한 우범선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초소체로 써서 남긴 책인데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범선이 민비의 최후 모습을 진술한 내용과 자신이 민비의 시신을 장작 위에 놓고 석유를 뿌린 후 태우라고 지시했고 그 사이 대원군에게 가서 일이 성사되었음을 보고한 뒤에 다시 돌아와서 다 태우지 못한 뼈를 수습해서 연못 속에 던지게 한 것이 바로 자신이라고 한 우범선 최유사의 한 대목이 이 책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우범선은 을미사변 직후 일본으로 망명해서 일본 여성과 결혼해 살다가 1903년 역시 망명한 고영근에게 살해되었는데 우범선과 일본인 여성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씨 없는 수박으로 알려진 오장춘 박사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씨 없는 수박을 1947년 최초로 만든 사람은 교토대학 명예교수 키하라 히토시 박사입니다. 1896년 2월 11일부터 1897년 2월 20일까지 1년 9일간 아관 파천이 일어납니다. 조선 고종과 세자가 경복궁을 떠나 어가를 러시아 제국 공사관으로 옮겨서 파천한 사건이다. 1896년 8월 31일 이토는 수상해사 사임됩니다.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 탄생. 조선을 달래기 위해 일본은 조선이 청나라 일본과 대등하게 황제국이 되는 것을 용인합니다. 그래서 1897년 대한제국이 탄생했는데 그러나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고 민비의 시호가 명성태왕후가 되었다는 것만 바뀌었을 뿐 실제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897년 11월 22일 명성태왕후 장례식이 2년 2개월 만에 거행됩니다. 명성황후 장례는 고종황제가 하관과 봉분 작업을 직접 지휘했고 수행원이 대략 4,800여 명이었다. 1898년 5월 15일 흥선대원군 장례행렬이 덕수궁 앞을 지나갔다. 고종은 궁안 먼발치에서 부친 장례행렬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유교국가의 왕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불효였습니다. 그러나 1898년 1월 12일 이토는 7대 내각총리 대신 총리로 세 번째 취임합니다. 6월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각의에서 정당 결성의 의사를 표명하는 등 신당 결성을 주창하였으나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반대에 부딪혀 수상을 사임하였다. 8월 한성에서 고종을 아련, 9월 무술변법에 몰두하던 청나라 광서제를 아련, 베이징 체류 중에 무술정변을 목격, 1899년 4월에서 10월 전국 유세를 행하였는데 정당 창립의 준비와 민중에 대한 입헌제체 수용을 호소합니다. 1900년 9월 입헌정의회를 창립하여 초대 총재를 역임. 10월 19일 이토는 네 번째 내각총리 대신 10대 총리 취임. 정의회의 멤버를 대거 등용한 내각이 발족하였다. 1901년 5월 10일 정당으로서의 내실을 갖추지 않은 상태의 조각이 내부 분열을 야기하여 이토 총리 사임. 44살에 일본의 내각 총리가 된 이토는 20년간 총 4번의 총리 대신을 맡으면서 자신의 정치적 전성기를 보냈는데 안으로는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 일본의 초석을 닦았으며 밖으로는 조선을 병탄하는 일에 매진하였다. 1898년 무술정변. 이토가 청나라 광서제를 아련하기 위해 베이징에 있다가 목격했다는 무술정변은 무엇인가? 먼저 광서제와 서태후의 관계를 보면 서태후는 청나라의 제9대 황제 한풍제의 추존황후이자 제10대 황제 동치제의 어머니이며 제11대 황제 광서제의 큰어머니이자 또한 마지막 황제인 선통제에게는 큰 친할머니가 된다. 무술정변은 청나라의 광서제가 채택한 개혁운동인 변법자강책, 무술변법을 반대하던 서태후와 그를 따르는 세력들인 보수파가 광서제를 유폐한 사건이다. 1898년 9월 21일 광서제는 혁신파 측의 인물 캉유에이, 양치차오 등의 인물들을 등용하여 혁신 정치를 실시했다. 하지만 서태후를 중심으로
보수파 측 인물들은 이 정책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고 경친왕, 위안스카이 등이 쿠데타를 일으켜 개혁 정치는 붕괴됐다. 보수파 세력의 재등장으로 청나라의 개혁과 근대화는 뒤처졌다. 1898년 9월 이토는 구미 순방에 나섭니다. 10월 23일 미국의 예일대에서 개교 200주년 기념 명예법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납니다. 11월 프랑스로 가서 신흥국 일본을 대표하는 정치가로서 프랑스 대통령과 외무부 장관을 만납니다. 러시아와 영국도 들렸는데 당시 일본은 영국과 러시아 중에 어느 나라와 손을 잡을까 손익을 계산 중이었다고 합니다. 11월 28일 러시아와의 협상을 위해 만안 교환론을 들고 갔습니다. 만안 교환론은 러시아가 한국에서 일본의 권익을 인정하면 만주에서 러시아의 권익을 인정하겠다는 협상인데 이토가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와 외상을 만났지만 서로의 시각차만 확인한 채 성사되지 않았다. 러시아는 한국과 만주 둘 다 포기할 수 없었다. 1898년 12월 영국은 이토를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일본과 영국은 비밀리에 영일동맹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토가 먼저 러시아를 들렸다가 영국에 오자 영국은 이토가 영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양다리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했습니다. 이로써 영국은 일본과의 동맹을 서두르게 됩니다. 1899년 1월 9일 박영효가 고종폐위를 음모, 연루자로 이승만이 투옥됩니다. 1902년 1월 30일 이토가 이태리에서 배를 타고 돌아가던 도중에 영일동맹이 조인됩니다. 이 영일동맹이 3년 뒤에 일어난 러일전쟁에서 일본 함대가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격파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되는데 당대의 역사적인 장면에 이토가 빠지지 않습니다. 런던타임즈는 이토를 영일동맹의 1등 공신이라고 치켜세웠고 영국왕 에드워드 7세는 이토에게 훈장을 보냅니다. 1903년 7월 이토는 다시 주밀원 원장으로 취임합니다. 1904년 2월 4일 원로로서 어전회의에서 러일 전쟁 개시를 결정했다. 2월 8일 인천 앞바다에서 일본의 군이 러시아 함대에 선제 공격을 했다. 2월 10일 일왕의 선전포 고문이 발표된다. 일본의 논리는 러시아는 만주를 병탄하려 한다. 러시아가 만주를 영유하게 되면 한국은 안전을 보전할 수 없다. 극동의 평화도 없다. 한국의 안전은 위급하게 되고 일본의 이익은 침해받는다. 때문에 한국의 안전,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러시아와 싸운다. 마치 악어의 눈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결국은 일본의 이익인 한국을 건드리면 영원히 동양의 평화는 없다. 입니다. 대한제국은 러일 전쟁의 가능성이 커지자 러일 두 나라의 전쟁에 관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겠다는 전시국의 중립선언을 1903년 11월과 1904년 1월 두 차례에 걸쳐서 했지만 일본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천 앞바다에서 전쟁을 개시하고 말았습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예상 밖으로 선전하자 대한제국 황실은 전쟁 비용에 보태라고 내탕금 18만엔 1억 8천만 원을 일본에 보냅니다. 1904년 3월 이토는 한국 황실 위문 특파대사로 와서 고종을 아련한다. 고종은 이토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이토를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독일의 비스마르크, 천국의 용장과 겨룰 수 있는 근세사걸 중에 한 명으로 치켜세웠는데 이에 대한 이토의 답변은 거의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는 고유의 풍습이나 습관 등을 버려야 합니다. 과거 30년간 이러한 판단 위에 서서 자립을 추구해 오늘날의 일본을 만들어냈습니다. 청국과 한국이 일본과 동일한 주의를 택하고 상호협력해 서구 문명을 외면하지 않고 조화해 자강의 길을 걷는다면 동양 사람들도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의에 반대하고 고집스럽게 배회주의를 국시로 삼는다면 멸망하고 맙니다. 서구 문명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침략을 노리고 무력으로 확장하려 합니다. 따라서 러시아 같은 국가에 대항하여 저항해야 합니다. 만약 황제 폐하가 그런 이치를 이해하고 일본과 존망을 함께해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협력하신다면 일본은 최대한의 동정을 표명해 영원히 한국의 산하가 황포한 열강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즉 일본 자신의 존망과 마찬가지의 아픔으로 여기며 공동 대처하겠습니다. 지금은 양국의 형제가 싸울 때가 아닙니다. 서로 안위와 존망을 함께해 난관을 타개하고 의심을 버리고 용감히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토는 메이지 일왕이
한국 황실이 일본의 전쟁 비용을 기증한 것에 담례로 보내온 30만 엔을 고종에게 전달하고 따로 황후인 엄비에게는 1만 엔, 황태자와 황태자비에게 각각 5천 엔을 전달합니다. 1904년 8월 19일 203고지 위순 전투에서 러시아가 기관총과 대포로 일본 육군 10만 중에 사상자가 6만이 넘었고 사망자가 1만 4천 명이나 되었다. 혈투 끝에 일본이 위순 요새를 뺏기는 했지만 러시아의 무적의 발트 함대 제2태평양 함대가 러시아를 출발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러일 전쟁의 와중에 일본은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나 한국 문제에 뛰어들지 않게 하는 것에 가장 신경을 썼습니다. 영국과는 영일동맹 조약을 개정해서 아시아의 영국 식민지를 일본이 인정하는 대신 영국도 일본의 한국에 대한 독점 지배를 인정합니다. 위순은 다른 시의 하나의 구이며 1960년 초에 위순시에서 위순커우구로 명칭이 바뀌었다. 러시아 함대는 상스페테르부르크 근처에 이바우항을 출발해서 가야 했다. 현재는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로 발트 3국에 있던 발트 함대의 기지는 사용이 불가능해졌으며 제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이 확보한 갈리닌그라드, 구 독일령 동프로이센 퀘니이스베르크만이 유일한 부동항으로 남았다. 이바우항을 출발해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 아시아로 와야 하는데 당시 수에즈 운하가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영일동맹을 맺은 영국이 러시아 함대를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이 영일동맹을 서둘러 맺게 한 사람이 이토였기 때문에 이토가 러일 전쟁의 전세를 바꾼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05년 5월 27일 새벽 4시 45분 대한의 협의 동쪽 대마도에서 세기의 해전이 벌어진다. 2열 종대로 전진하는 발틱 함대를 도고의 연합 함대는 거의 정면에서 남서로 가로막는다. 발틱 함대가 가까워지자 갑자기 180도 유턴하여 도고의 함대들은 발틱 함대의 북동쪽 진행 방향과 평행을 이루고 접근한다. 도고 헤이치로 제독이 펼친 이순신 장군의 정자전법 전술이다. 실제로 도고는 이순신 장군을 존경했다.